일본의 대책 없는 올림픽 운영과 거짓과 날조로 선수들이 결국 폭발하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그들의 방법대로 조작과 날조로 은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는 큰 착각이었으며 이미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각국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의 민낯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마크롱 대통령은 G7 정상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였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개막식 참가는 다음 올림픽 개최지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의 축하를 위해서가 아닌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방문이었는데요. 과거 런던 올림픽 때는 80개국,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40개국의 정상이 방문을 한 것에 비하면 G7 정상회담에서 모든 정상으로부터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며 자랑스러워했던 스가의 말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는 30분 내에 간소한 회담으로 만남을 마무리 지었지만 미국의 질 바이든이 방문했을 때는 스가의 부인 마리코 여사까지 동반해 만찬을 가지며 국빈급으로 환대를 했었죠. 이에 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서로 친근하게 이름을 부른다며 스스로 일본은 미국의 꼬붕임을 자랑스럽게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행보에 프랑스의 대표 언론사인 프랑스 수아르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신뢰이며 일본의 친미 행보이다 라며 비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친미 행보는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한국의 선수단 음식 지원에 대해서는 강렬히 비판을 하였지만 똑같이 미국이 보낸 미국 선수단 음식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피지컬의 차이라며 미국의 선수단 음식 지원 문제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외 커뮤니티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종속국입니다. 라는 조롱 섞인 발언을 하며 한국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댓글을 몇 가지 살펴보면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뿐이야. 왜 한국식 도시락을 비난하고 미국식 도시락에 입을 다무는 거지? 나는 미국인이지만 일본의 이러한 환영은 반갑지 않아. 클린턴의 당선 소식에 제일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아베 일본 총리야. 또 클린턴이 패배하고 트럼프가 당선하자 트럼프를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일본이었고 놀라운 건 일본의 종족 특성에 대한 댓글이었는데요. 일본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나라야. 아직 일본은 한국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을 무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본이 한국에 무슨 짓을 했는지 곧 알게 되겠지. 라며 일본의 종특을 지적하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일본은 세계적 여론과 자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의 증가로 무관객으로 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경기장 여기저기서 자국의 국기를 들고 응원을 하는 관객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탁구 혼합 복식 결승에서 수수께끼에 중국 응원단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국기를 들고 나타난 20여 명의 집단이 관객석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관객석에선 중국 선수가 점수를 낼 때마다 환호성이 울렸으며 그들은 차이나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취재를 하러 온 외신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추후 중국의 선수촌 관계자들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경기 관련 스텝을 제외한 응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관객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무관객 개최라는 허울 좋은 말만 내뱉었지만 무관객 개최로 진행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m 여자 혼영 수영장과 유도 경기장에서도 일본의 응원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수록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후쿠시마현 양봉조합이 제조한 벌꿀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꿀 1kg당 세슘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160베크럴 수준의 세슘이 검출이 되었죠. 이에 한국은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일본은 이것을 트집 잡아 IOC에 항의해야 한다며 지다를 떨고 있습니다. 벌꿀에서 세슘이 발견이 됐다면 후쿠시마에서 자라는 꽃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메달리스트에게 이러한 꽃이 승리의 부케로 주어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일본은 또 한국이 일본 올림픽에 악성 루머를 펼친다며 연병을 떨고 있는데요.
이 게시글에 현재 6,8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댓글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 나라 뭐냐? 일일이 트집을 잡아야 직성이 풀린다면 당장 자국 선수들을 데리고 가는 게 어때? IOC도 성실히 일해라. 한국은 피해 지역을 우롱하고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일본 정부는 단단히 IOC의 항의함과 동시에 과학적 근거를 보여 반박해 주었으면 합니다. 올림픽 부흥을 위한다면 한국 언론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 명예훼손입니다. 이것으로 일본 정부가 항의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발신에 한국 언론을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일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에선 폭염으로 인해 비치발리볼 선수들은 훈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중계권사를 위해 이른 아침에 수영 결승을 배치를 했으며 이에 화가 난 러시아 수영 선수 율리아 에피모바가 선수보다 돈을 생각하는 도쿄올림픽이라고 비난을 하자 일본에선 러시아 선수단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라며 뇌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들을 제일 화나게 만든 건 1964년 도쿄올림픽은 더위로 인해 10월에 개최를 했지만 현재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 아베는 7월에 도쿄는 온화하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돼 이상적인 기후를 제공한다 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일본의 추태는 해외 네티즌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으며 지금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 까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 주최 측은 날씨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이제 선수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수많은 악평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현재 운영자에 의해 삭제가 되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댓글은 남아있기에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올림픽의 제안에 따르면 7월의 날씨는 온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주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날씨가 온화하다는 뜻은 일본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나요? Fuck you Japan.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따뜻한 선물에 대한 보답입니다. 또한 일본 올림픽 선수촌은 개개인의 숙소에 세탁기도 없어 자신의 빨래를 관계자에게 건넨 후 빨래에 바코드를 찍어 빨래가 끝나면 일일이 빨래를 찾아 선수들에게 주고 있는 동네 빨래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시합을 앞두고 빨래를 찾지 못해 직접 선수들이 자신의 빨래를 찾아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테니스 선수는 당신의 눈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유니폼을 찾기 위해 1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 것 뿐입니다. 라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일본의 모습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